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이분이 다선 의원인데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을 맡아야 된다라는 선언을 한 분인데, 이분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나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수진 초선 의원은 SNS에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서병수 의원들은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자, 이 조수진 의원 기자 출신인데, 의원의 이 페이스북 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조금 비판적으로 주석을 달아서 올려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탄핵 반대론자죠. 이런 설명을 달았네요. 서병수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과 석방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수치기는커녕 사과하라고 하네요. 문재인 대변인이 국민의힘에도 있네요.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에게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문재인이 어물어물할 수 없을 만큼 민심 대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이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병수 의원님의 발언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초선의 용기 폐기로 몇 자 적어봅니다. 초선의 용기 폐기라고요? 아니, 국민의힘 초선이 이렇게 폐기가 넘칩니까? 과연 이 글이 폐기가 있는 글인지 용기가 있는 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물러난 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탄핵이 적법했느냐, 사실에 기초했느냐를 따져야죠. 물러났으니까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죠. 탄핵을 받아 물러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 정치고 책임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의 사과는 지난해 12월 15일에서야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년이 지났어야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의미, 나아가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의 의미를 잘 아는 분위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아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이 탄핵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를 합니까? 국민 다수가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계속 따져야 될 문제다. 다만 이미 승복한 상태입니다. 승복 안 하면은 대통령직에서 안 물러나고 버티는 게 승복 안 하는 건데,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영원히 따져야 될 문제인데, 김종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10년의 세월을 책임지고 이끌어온 이명박 박근혜를 대신해 가지고 사과할 자격이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논리가 있는, 그러니까 사과했으니까 무조건 앞으로 재론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분이 기자 출신이군요. 대통령 탄핵도 역사입니다. 역사는 선택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일부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폭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역사가 신입니까?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신적인 존재로 맡기면서 이건 역사의 판단이다, 역사의 심판이다, 이래 나가는 거죠. 역사를 선택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비판의 대상이고, 역사가 그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유물사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건 자유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는 것도 역사를 온전히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과거사를 사과해놓고도 당의 구성원 몇 분이 부정하는 언행을 해서 사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전례도 있습니다. 과거사를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있는 거지. 아니, 과거를 사과한다고 과거가 달라집니까? 하나님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지난 일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탄핵의 강을 넘자는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말에 그치고 말만 앞서는 사과와 약속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지난해 12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에 대한 사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4.7 보궐선거가 끝난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철저한 반성과 거듭남이 뒤따라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쇄신의 몸부림 없이는 빈말의 사과에 그칠 뿐입니다. 이건 딱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야기네요. 무슨 이 탄핵 과정을 제대로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탄핵이란 것이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 탄핵 소추안 자체가 쓰레기 아닙니까? 탄핵 소추안을 만들 때 그냥 신문 기사를 짜집게 한 겁니다. 별도로 국회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걸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문 기사 스크랩,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고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압박에 넘어가서 이건 당장의 각하 대상인데 그걸 가지고 8대 0이라는 스코어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탄핵 선고를 하고 파면을 한 것인데 이걸 다 역사니까 다 그대로 100% 수용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야, 이거 참 전체주의적 발상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탄핵을 비판하지 않으려면은 아예 국민의힘은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문을 닫아요. 딱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조수진 씨를 문재인 대변인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이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키즈로 분류돼야 될 분인데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한 중진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성이 있는 분들은 역시 때가 되면 탄핵을 이야기하겠다는 마음으로 발언한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요요가 집단으로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요요가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두 전 대통령 3인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술적 실패다. 아니, 전술적 실패다. 지금 한 분은 80대고 한 분은 70대 두 대통령이 지금 길게는 4년, 3년 이렇게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고생을 하는데 이분을 풀어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전술적 실패다. 전술적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성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더 합쳐가지고 약 40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것도 잘 됐다. 거기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마라.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요새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아주 경박한 모습,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완전히 지금 야권을 분열시키고 더구나 중진을 욕을 하고 조호영 대표를 욕을 하고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은 축혀주고 해가지고 이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서병수 같은 분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리고 오세훈, 박형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박수를 치지 않고 이렇게 흠집을 낸다.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초선 그룹 가지고는 정권 교체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설사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번 탄핵의 의미는 체제를 탄핵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건설 세력을, 문명 세력을 탄핵한 것 아닙니까? 한 시대를 탄핵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탄핵이 옳았다고 하면은 박근혜 이명박 역사 10년을 역사 속에서 지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다 지우자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역사관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탄핵의 기본 논리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김종인이라는 이 정치 건달이 자기 개인 취향으로 탄핵에 대해서 사과한 걸 가지고 그걸 신주단신 모시면서 그걸 무슨 헌법 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가벼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나마 역시 이럴 때는 중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또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홍준표 씨의 글이 지금 여기 촐랑대는 초선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도 중심을 잡는 글이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뿌리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입니다. 민자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진 겁니다. 보수 대단결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공과를 안고 집권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권의 공과를 안고 집권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의 공과를 안고 집권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임 정권의 공과를 안고 집권했습니다. 지금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패족을 자처하던 노무현 자녀 세력들이 뭉쳐 노무현 정권 2기를 만든 것이지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하거나 역사 단절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과 역사를 단절을 시키면서까지 집권을 꿈꾸는 것은 미선이고 기만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건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그랬던 겁니다. 아무리 염량세태라고들 하지만 부끄러운 조상도 내 조상이고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은 이상 단절되지 않고 도도히 흘러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탄핵이 무조건 잘 됐다고 인정하라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와 같이 이 역사를 만들었던 국민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을 일거에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 조작이고 역사를 범죄적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지울 수가 없어요.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탄핵의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했으니까 그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뭐하라 할 필요 없어요. 또 탄핵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이 탄핵이 옳았냐 안 걸렸냐 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정치계에서 계속 논쟁이 이어가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탄핵을 남용하면 대통령 중심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짓 선동에 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런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재판소의 8대0 판결을 신성불가침적 존재로 비판 대상도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당에 있는 게 아니라 야당에 있다는 거. 마침 국민들이 이번에 압승을 해주니까 이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대선은 보궐선거와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이 대선은 체제를 건 선거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공산화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친중 4대주의 집권 세력이 또 권력을 이어갈 거냐 아니면은 친미 자주 노선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의 싸움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탄핵입니다. 탄핵.
말하자면은 탄핵 세력이, 박근혜 탄핵 세력이 지금 탄핵의 역사관을 그냥 그대로 정치판에 이입시켜가지고 전 세력을, 전 정권을, 문명 건설 세력을 완전히 쓰레기로, 적폐로 몰아가는 지난 4년 동안의 행동, 여기에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거느냐 아니면 그저 추인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이면 추인하는 겁니다. 탄핵 잘 됐다. 적폐 청산 그거 잘 된 거다. 그러면 정권을 다시 찾겠다는 명분을 어디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초선이라는 것이 용기와 패기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 늙은이 같습니다. 젊다면서 가장 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내가 계속 앞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의힘 초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한번 감시자 역할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